미국사. 미국이 어부지리로 세계 초강대국이 된 제1차 세계대전.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은 인류가 처음 겪는 대재난이었지만 미국에게는 유례없는 발전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의 합스부르크 왕가, 호헨촐레른 왕가, 로마노프 왕조, 오스만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전쟁에 참여한 유럽의 여러 국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득을 본 나라는 바로 미국으로 미국은 어부지리 격으로 세계 초강국의 반열에 올랐고 이후 인류 대국으로서 세계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중립과 중재.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윌슨 정부는 국내 정치개혁에 열을 올리며 윌슨의 신자유주의 개혁 방침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어난 세계대전에 대해 윌슨 정부는 처음에 미국의 외교 정책에 관한 설명을 발표해 중립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1914년 윌슨은 중립을 선언하고 국민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사고와 행동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우지 말고 중립을 지켜주십시오. 중립에 대해 깊숙이 파고드는 미묘하며 근본적인 파괴를 경계하십시오. 이런 파괴는 그들이 속하는 민족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지나치게 한쪽 편만 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시험하는 날에 미국은 명목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만이 아니라 사고에서도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중립기간에 미국 여론은 정부의 미국의 해상 권리를 보호하면서 평화를 유지할 것을 요구해 중재를 통해 전쟁을 끝내는 것이 미국 정부의 유일한 실행 가능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1915년 1월에 윌슨은 하우스 대령을 유럽으로 보내 제1차 세계대전 속에서 미국의 첫 중재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우스는 초기에 독일이 벨기에에서 철수하고 전쟁 이후 군비를 축소하며 앞으로 유럽의 평화를 보장하겠다고 동의하기만 하면 영국도 평화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그런 약속을 할 마음이 없어 결국 하우스의 사명은 실패로 끝났으며 1916년 하반기에 세계대전에서 서로 맞선 양측의 대치 상황이 깨졌습니다. 양측은 각기 선진 무기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사지로 몰아넣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랬고 미국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는데 중재를 통해 전쟁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전쟁에 개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참전 선언. 1917년 1월 22일에 윌슨은 승리 없는 평화라는 연설을 했는데 그는 미국이 승리자와 패배자가 없는 평화를 실현하도록 합병과 배상이 없는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1월 30일 독일은 윌슨의 평화호소에 답장을 보내 2월 1일부터 독일 잠수정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지중해 동부의 광활한 해역에서 항해하는 교전국 및 중립국의 선박을 무차별로 격침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윌슨은 독일과의 외교 관계 단절만 선포할 뿐 전쟁에 개입할 생각은 없었지만 1917년 1월 17일 독일 외무장관 아르투르 치머만이 멕시코 정부에 보낸 전보가 공개되자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독일이 미국과 전쟁을 할 경우 멕시코가 군사 동맹을 맺고 독일을 지원해 준다면 멕시코는 19세기에 미국의 빼앗긴 영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영국 정보부에 의해 발각되었고 영국은 2월 15일에 이 기밀 문서를 미국 정부에 보냈는데 윌슨은 이를 미국의 존엄에 대한 치욕이자 미국 안보에 대한 도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월 1일 미국 언론에 이 문서가 발표되었고 미국에서는 반독일 운동과 전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치머만의 전보 내용 공개로 미국에는 참전을 피하려던 요행 심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미국은 전쟁에 좀 더 가까워졌는데 더욱이 독일 잠수함의 무차별 공격으로 미국 상선이 격침되어 수많은 미국인 사상자가 생겨나자 독일에 대한 미국인의 반감은 더욱 커져 미국의 참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1917년 4월 2일에 윌슨은 국회에서 미국의 권리와 명예를 위해 반드시 독일과 싸워야겠습니다라는 연설을 했고 4월 4일 미국 상하원은 큰 표 차이로 윌슨의 교서를 통과시켜 미국은 정식으로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전쟁 속 미국 해군. 1917년 4월 영국과 프랑스 대표단이 잇따라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당시 영국은 일부 연합국과 전쟁에서 승리하면 영토를 분할하기로 약속한 비밀 협정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목적은 일단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1917년 4월 24일에 국회는 예산 70억 달러 중 30억 달러를 연합군 정부에 빌려주었습니다. 1917년 4월 10일과 11일에 미국 해군 다니엘스와 영국, 프랑스 해군 장군들은 독일 해군 잠수정의 봉쇄를 뚫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 잠정적으로 각자의 책임 범위를 나누었습니다. 미국 해군은 서반구를 방어하고 순찰하면서 영국이 그레이트 브리튼 주위를 순찰하는 데 협조하기로 해서 5월 4일에 미국의 구축함 6척이 아일랜드의 퀸스타운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미국 구축함 총 47척이 유럽 해상을 지켰는데 해상 호송 제도를 구축하고 대잠수함 전투를 강화하는 것은 독일군 잠수정의 공격을 막는 결정적인 수단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은 대서양을 건너는 상선 주위에 구축함을 배치해 호송하자고 했으며 11월 17일 미국 구축함은 처음으로 독일 잠수정 한 척을 격침해 상선 호송 전략과 공격적인 해상 순찰 항해 계획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해군의 또 다른 임무는 미국 원정군을 이동시키는 일이었는데 1918년 11월에 미국 해군은 함정 총 143척으로 구성된 순양과 운송 부대를 조직해 미국 병사 총 91만 명을 프랑스까지 이동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해군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독일 잠수 부대를 압박했는데 주로 적의 잠수정을 격침시키는 구잠정 120척으로 구성된 부대는 아드리아 해안에서 오스트리아 해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습니다. 1918년 6월 미국 해군은 북해를 가로지르는 대규모 수레 방어선을 설치해 적군 잠수정의 탈출구를 봉쇄했는데 마침 미국의 발명가 브라운이 안테나를 건드리면 폭발하는 수레를 발명했습니다. 미국이 북해를 봉쇄하는 데 사용한 수레는 겨우 10만 개에 불과했는데 수레를 설치하기 전에 해군 소령 로드만이 구축함 몇 척을 보충한 미국 해군 함대를 오크니 섬으로 이동시켜 영국 주요 함대의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두 부대는 합류한 후 독일의 해군을 항만에 꽁꽁 묶어놓아 독일의 사기를 크게 꺾었고 결국 독일은 1918년 11월에 투항했습니다. 미국 육군의 전적 1917년 6월에 미국 제1보병 사단은 프랑스에 도착했고 7월 4일에 파리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거행했는데 미국 원정군을 지휘한 사령관은 존 퍼싱이었고 1917년 말 프랑스에 있던 미국군은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1917년 11월에 국내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러시아가 전쟁에서 퇴장하면서 독일군 수십만 병력이 서부 전선으로 이동했고 1918년 봄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은 우세를 차지했습니다. 독일군은 바로 파리로 진격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넘쳤는데 이에 연합군은 최고작전위원회를 조직해 지휘 체계를 통일하고 퍼싱에게 미국군이 추가 지원을 하도록 독촉했으나 퍼싱은 거절했습니다. 독일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자 연합군은 참패하며 뿔뿔이 흩어졌는데 윌슨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 군인 페르디낭 포슈를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고 퍼싱도 작전부대를 그에게 넘겨 지휘 체계를 통일했습니다. 1918년 4월에 윌슨은 볼티모어 연설에서 미국인은 반드시 최대한의 무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통치를 막기 위해 정의로운 무력을 동원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918년 3월에서 10월 사이에 미국군 총 175만 명이 추가로 프랑스로 건너왔는데 나중에 독일군 총사령관 루덴도르프는 이에 대해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힘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1918년 5월 17일에 독일은 엔강을 공격해 프랑스 제6군단을 섬멸하며 승승장구했고 이어서 6월 3일에 프랑스의 마른강을 공격하자 프랑스군은 포슈 장군에게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미국 제2사단이 독일군에 맞서 적의 공격을 막았는데 이 전투 후 미국 제2사단과 그 소속 해군 해병대는 벨로우드에서 3주 동안 혈전을 벌인 끝에 미국군은 벨로우드에서 독일군을 몰아냈습니다. 모든 것을 내걸고 미군과 속전속결하기로 한 독일군은 6월에 또다시 마른강의 부채꼴 지역을 공격했는데 마침 미국군 8개 사단이 프랑스에 도착해 프랑스군의 반격을 도왔습니다. 8월 초순 프랑스 미국 연합군은 마른강 유역에서 독일군을 섬멸했고 퍼싱이 지휘한 미국 제1군은 상미엘 근처의 남부 전선을 맡아 9월에 그곳의 독일군을 섬멸했습니다.
같은 달 하순에는 베르덴과 수당 사이에 독일군이 구축한 방어선을 공격했고 9월 하순에 벌어진 웨즈아르곤 전투에서 미국군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미국군이 참전한 이래 치러진 가장 큰 규모의 전투로 40여일 동안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고 총 투입된 병력은 120만 명, 전투기 840대, 탱크 324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이 승리와 더불어 영국과 프랑스군의 반격이 성공하면서 연합국과 독일이 정전 협상을 하게 될 상황이 되었는데 일찍이 8월에 루덴도르프는 독일의 앞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한편 포슈는 연합국의 병력이 우세를 차지했기에 1918년 봄에 새로운 공세를 펼칠 계획을 세웠는데 10월 2일 루덴도르프가 독일 정부에 독일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그 다음 날 독일의 막스 폰 바덴공이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을 기반으로 한 평화 협상을 제안했는데 마침 독일 해군은 내부에서 군사 반란이 일어나 계속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에 양측은 11월 11일에 정전협정을 체결했고 이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오늘 미국사는 미국이 어부지리로 세계 초강대국이 된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